그 어제 현장에서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 김영남 부장과 관련해서요. 특히 다른 거 다 떠나서 김성태 주가 조작 100억 이거 수사 왜 제대로 안 했냐에 대한 질타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납득할 만한 답변을 못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이제 저는 이제 어제 그리고 지난번 기간 보고 때 네. 제가 주안점을 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배임 주가 조작 네. 혐의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한 것을 밝히는 것 예. 이게 집중을 했는데 그래서 어제 이제 김영남 부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잠깐 그 경과를 얘기하면 22년 11월 달에 검찰이 수원지검이 금감원에 쌍방울 그룹의 15개 혐의 사실을 보내면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감원 쪽의 입장이 이렇더라고요. 횡령이나 배임은 자기들의 권한 사항이 아니래요. 네. 시세 조정, 네. 불법 공시 예. 이런 것만 자기 권한 사항이래요. 그래서 예. 자기들 권한 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열심히 조사를 해서 이제 결과를 얻어가지고 네.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서 1월 30일 날 수원지검 검사를 만났대요. 네. 만나가지고 23년. 예. 23년 1월 예. 30일 날 그래서 쭉 설명을 다 하고 예. 2시간 동안 설명했대요. 2시간 동안. 세상에. 예. 그리고 충분히 충분히 설명하고 거네요. 우리가 예. 이런 자료를 확보했다. 있다. 그러니까 수사해달라. 가져가라. 예, 가져가라. 가져가는 방법이 압수영장을 받아와야만이 줄 수 있답니다. 예. 그게 금융 자료이기 때문에 네. 그 방식이 늘 써오던 루틴한 방식이에요. 예. 예. 그래서 가져가라. 예. 근데 그 후로 수원지검에 아무런 저 연락이 없어요. 연락이 없어가지고 예. 결국 최종적으로 시간을 끌다가 8월달에 예. 패스트트랙으로 가져갔는데 예. 패스트트랙도 시간을 단축하는 절차일 뿐이지 예. 자료를 주려면 예. 압수영장을 압수를 가져야 해야 되는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최종적으로도 압수영장을 받지 않아가지고 못 줬다는 거예요. 근데 김영남 검사는 뭐라고 하냐면 1월 30일 날 설명을 들었는데 그 전 11월 달에 자기들이 금감원에 통보했던 사실관계 외에 더 진전된 게 없더라. 뭐 들으나 마나한 걸 얘기를 하고 있더라. 네. 그래서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됐고 그래서 보완 수사를 요구했는데 보완 조사도 요구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협력을 안 해서 예. 결국 금감원한테는 얻은 게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반하장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예. 걱정이 돼가지고 예. 금감원장과 금감원의 그 담당자를 예. 참고인으로 그 전날 밤에 이제 하려고 예. 참고인 신청을 하겠다고 금감원 쪽에 통보를 했더니 예. 금감원장은 나오시는데 예. 직원이 안 나와요? 하노이에 있다는 거예요. 베트남 하노이에. 왜 그래서 느닷없이 거길 갔어요? 아니 하노이 소장이야 소장. 하노이 소장. 예. 그래서 이제 금감원 쪽에 이분이 꼭 참고인으로 필요하다고 했더니 예. 밤중에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분이 와. 하노이에서. 나 예.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밤 비행기를 타고 와서 아침 7시에 한국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오전에 참고인 채택하니까 오후에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조 아무개 소장님인데 예. 이분이 이제 그 김영남 부장의 그 호도된 예. 주장을 다 반박을 했어요. 우리가 가서 다 설명했고 예. 2시간 동안 설명했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이 문서를 가지고 와서 설명했느냐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두꺼운 문서예요. 근데 상세히 읽어보면 아주 상세한 계좌 추적 자료라든지 주가 차트가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감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네요. 예, 그래서 설명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금감원장이 하는 얘기가 그 자료를 뒷받침하는 금융 자료가 요만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져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명백히 의도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결국 예. 쌍방울과 검찰의 딜이 있었다면 예. 바로 이것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어제 그 쌍방울 부회장급들의 발언을 보면 이들의 주장은 이거 첫째, 우리도 피해자다. 우리도 정치 검찰로부터 엄청난 압박 수사를 받았다. 네. 그리고 횡령 배임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검찰이 우리 봐준 거 없다.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예. 근데 저는 동의하는 게 예. 동의하는 부분은 우리도 피해자인 부분은 저는 동의를 해요. 뭐 진술 압박은 받았을 수 있죠. 예. 그러나 검찰이
횡령 배임, 주가 조작 봐준 거 없다. 난 이 부분은 동의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김성태 회장이 지금이라도 있는 사실을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검찰의 처분을 선처를 자기들이 당한 부분에 대한 선처는 또 검찰한테 맡기는 게 맞지.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스탠스를 정하고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저는 김성태 회장이 진실의 입을 열어주길 기대합니다. 네.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암만 생각해도 평범한 시민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검찰과 거래를 통해서 그것은 뭐 비단 뭐 이화영 측의 서민석 변호사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 일정 정도의 거래를 통해서 유력한 대권 주자였던 더불어민주당 당시 이재명 대표를 소위 이제 검찰 하는 말로 꼬린시키기 위해서 갖은 술수를 다 쓴 거다. 그렇죠. 그런 마각이 다 드러나고 있다. 이거 네. 그 특검의 칼은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앞만 네, 봐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상당히 그 많은 그 내용을 의원님께서 확인하고 들춰내셨네요. 사실 이게 네. 키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주가 조작 봐주고 이재명 구속시키고 이런 전략. 제가 이제 이 국정조사를 해야만이 이 길이 열린다는 확신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의원들을 모아서 제가 공치모를 만들었고 네. 그래서 이제 공치모에서 국정조사 하자고 의원 105명이 요구를 하니까 네. 결국 당에서 예.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라는 특위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가 열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를 하기 전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뭐 작년에 국감 때도 나온 얘기고 뭐 늘 하던 얘기 아니야? 이랬어요. 예. 근데 이제 국정조사를 열어보니까 정말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어마어마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이제 국민들도 아니 이 정도였어 그러니까요. 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예. 이제는 이제 국민 공감대가 특검을 해서 정리하자는 공감대가 이제는 충분히 형성됐다고 봅니다. 저희 국조위원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진상을 규명하고서 국민들이 그 정치 검찰들의 이 나쁜 행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로서도 개혁하고 이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책임도 묻고 억울한 사람은 또 억울한 대로 구제해주고 하는데 이제는 뜻이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님께서 어찌 보면은 이 사건의 어떤 전반적인 기류를 바꾸는 터닝 포인트의 촉매제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참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이것 좀 여쭤볼게요. 권영빈 특검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과거에 이제 변호 이력, 특히 이제 쌍방울이라든가 이화영의 소개로 변호했던 이력이 나오면서 뭐 소위 얘기하는 이해충돌 관련해서 오늘 많은 레거시 미디어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이 국조대를 바빠가지고 네. 그 기사만 보고 심층적으로까지 알고 있지 못해서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심도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그건 좀 자신이 없는데요. 근데 기사만 보면 그 특검보께서 이화영 전 부지사 오래전에 변호인이었고 또 방용철 전 부회장도 변론도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사건 관련해서 맡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특검 내에서 네. 업무 분장을 다시 해서 다른 특검보로 이걸 대체해 주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이분이 지난번에 그 전준철 특검 선정 때도 제가 네. 강력하게 이걸 반대했던 게 그 변호인이 딱 그 사건이 아니더라도 그 변호인을 맡으면 그것은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특검이 이제 판단을 준 문제 제가 잘 모르니까 특검 네. 내부 사정을 예. 근데 특검께서 권영빈, 권창영 특검께서 네. 특검보가 많이 예, 계시잖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네분 그러니까 계시죠. 예. 내부 다시 업무 분장을 해서 예. 이 파트는 딴 다른 사람이 특검보가 맡도록 하면 그러면 논란이 없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정리하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이 좀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끝으로 김영남 부장이요. 연어의 술파티 나는 전혀 기억이 없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도 저는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7분, 5분, 5분이니까 예. 핵심만 몰아야지 다른 주변 사실을 묻기 어려워요. 예. 근데 저한테 시간이 충분했으면 네. 저는 김영남 부장한테 그걸 따졌을 것 같아요. 부장의 역할은 중요 수사를 할 때는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뭐 조사받다가 뛰어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부장 때는 어떤 일을 하냐면 중요 사건이 딱 시작되면 네. 부장이 각 검사실을 다 돌아요. 그래가지고 창문 열려 있고 그러면 닫아라. 네. 라고 하고 예. 책상에 송곳이나 이런 게 있으면 치워라. 그렇게 하거든요. 기본 방침이다 그게. 예, 예. 예. 근데 근데 문 열어놓고 담배 피우고 뭐. 그런데 그 1413호 바로 맞은편에 있는 1415 창고라는 곳에 예. 거의 매일 사람들이 거기서 집단으로 있는데 그걸 부장이 모르고 방치했다는 것은 진짜 몰랐다면 이건 부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직무유기네요. 예. 부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가림막 쳐놓고 유리 차단막 쳐놓고 들어오는 보고서만 보고 보고만 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부장은 그 사건의 주인 검사이기도 할 거예요. 공소장에 본인이 이름으로 기소했을 네. 거예요. 예. 그럼 수사 책임이 온전히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 그다음에 임의 수사가 되도록 예. 수사 절차 원칙이 지켜지도록 예. 부장은 이걸 총괄 감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돌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쭉 돌면서 예.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예, 예.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를 하지 않았다. 근데 이거를 캐물으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정말 시간이 아쉬워서 예. 어제 12시에 딱 12시에 그러니까요. 끝났거든요. 예. 차수 변경을 하려면 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차수 변경을 못 했는데 제가 옆자리가 양문화원인데 착수 변경 좀 해서 네. 좀 더 물었으면 좋겠다. 둘이 이제 그런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 결국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못 묻는 부분이. 네. 예. 아쉬운 점은 저희 취재 편의점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조만간 또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주도 있죠. 이번 주에 사실은 16일 이원석 전 총장이 네, 나오기 때문에 내일이네요. 내일. 이제 예. 대장동 예. 일회 예. 김용보 원장 사건. 예. 그리고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원석, 송경호 이런 분들이 나오죠. 네. 두 분도 지금 그 출국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 어제 예. 매우 중요한 게 제가 제 예. 질에서 밝혀졌는데 예. 쌍방울 대북 소금 사건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대북 송금, 하나는 횡령 배임 주가 조작. 네. 이 수사를 위해서 대검에서 검사 2명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대검 검사 2명하고 수원지검 검사 1명, 이 3명이 그 부분을 수사를 했는데 이 수사는 김영남 부장이 지휘를 하지 않았대요. 수원지검 차장하고 검사장이 지휘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대검에서 직할 부대를 보내가지고 이거 예. 관리한 한 거예요. 거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일 이원석 총장 오면 물어봐야 돼요. 예, 뭐 위헌 운운하던데 과연 그러한지 내일 현장에서 또 세게 따져 물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